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미첼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그날 아침은 정말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경영학 수업에 늦지 않으려고 서둘러 캠퍼스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평소 지나다니던 길목에서 뭔가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새로 생긴 간판이었어요. 롯데리아라는 처음 보는 이름과 함께 한국어로 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죠. 롯데리아? 이게 뭐지? 저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간판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옆에 K버거라는 영어가 보였습니다. 한국 버거라니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BTS 덕분에 K-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솔직히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거든요. 미국에서 자란 저에게 버거는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가 전부였어요. 가끔 인앤아웃 버거를 먹으면 그게 최고의 맛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온 버거라니 과연 어떤 맛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판을 보니 아직 공사 중인 것 같았어요. 개점일이 8월 14일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에 그 날짜를 메모해 두었습니다. 뭔가 특별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동네 맛집은 웬만큼 다 알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한국 음식점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한국 음식이라고 해봤자 학교 근처 중국집에서 파는 짜장면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그것도 진짜 한국 음식인지는 의문이었고요. 수업을 들으면서도 계속 그 간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K버거라는 단어가 묘하게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K-팝이 전 세계를 열광시켰듯이 K버거도 뭔가 특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롯데리아를 검색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꽤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4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맥도날드보다도 한국에서는 더 오래된 브랜드였던 거예요. 불고기 버거, 새우 버거, 비빔 라이스 버거 같은 메뉴 이름들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미국 버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불고기라는 단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왠지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개점일까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2주 정도 남았었는데 왠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어린아이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국의 맛이 과연 어떨까 정말 궁금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룸메이트인 마이크와 톰에게 롯데리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나도 그거 봤어. 마이크가 소리쳤어요. 어제 그 앞을 지나가는데 공사하고 있더라고. 한국 음식점이라고 하던데. 톰도 핸드폰을 꺼내더니 인스타그램에서 본 것 같은데. 여기 봐. 하면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롯데리아 개점 소식을 올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제 여자친구 에밀리가 기숙사에 놀러 왔어요. 에밀리는 K-팝 팬이거든요. BTS, 블랙핑크, 뉴진스까지 한국 아이돌들을 정말 좋아해요. 롯데리아 얘기를 하니까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제이슨, 한국 음식 진짜 맛있어. 나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 음식 엄청 먹어보고 싶었는데. 에밀리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치킨이랑 맥주 먹는 거 보면 침 고이더라고. 룸메이트들도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는 새로운 맛집 도전하는 거 좋아하잖아 하면서 동참 의사를 밝혔고, 톰도 어차피 개강해서 심심한데 재밌을 것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개점일인 8월 14일에 함께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에밀리가 제안한 건데 개점 첫날에 가면 뭔가 특별할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평생 처음 가보는 한국 음식점의 개점 첫날이라니 생각만 해도 설렜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한국 음식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음식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치킨.
우리가 모르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이렇게 많다니. 에밀리는 한국 음식 유튜버들을 팔로우하기 시작했고, 마이크와 톰은 한국 드라마 속 음식 장면들을 모아놓은 영상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와, 한국 사람들 진짜 맛있게 먹네가 그들의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고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달콤하고 짭조름한 소고기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바비큐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인 것 같았어요. 간장과 배, 마늘 등으로 양념한다고 하는데 상상만으로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개점일을 기다리는 동안이 정말 즐거웠어요. 마치 우리만의 작은 모험을 계획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평범한 미국 대학생인 우리에게 한국 음식은 정말 새로운 세계였어요. 일본 음식은 가끔 먹어봤어요. 스시, 라멘 정도는 친숙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음식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뭔가 더 역동적이고 강렬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K-팝처럼 에너지가 넘칠 것 같았어요. 개점일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설렘은 커져만 갔습니다. 과연 한국의 맛은 어떨까? 우리의 입맛에 맞을까? 기대와 약간의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개점일인 8월 14일 아침, 우리는 9시에 롯데리아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개점 시간이 10시였거든요. 여유롭게 가서 첫 번째 손님이 되어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 9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뭐야, 이게 뭔 일이야?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이크와 톰, 에밀리도 똑같이 당황하고 있었어요. 줄에 서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온 사람도 있었어요. 6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손자가 K-팝 좋아해서 한번 와보라고 하더라고라며 웃으셨어요. 40대 아줌마는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 음식이 궁금했는데 드디어 우리 동네에도 생겼네. 라고 말했어요. 그 옆에 있던 10대 소녀들은 BTS 굿즈를 들고 있으면서 오빠들 나라 음식 먹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했고요.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젊은 커플, 가족 단위, 혼자 온 사람들까지. 모두가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줄에서 기다리면서 들은 얘기 중에 정말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시기 전에 드시던 맛이 그립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맛을 아이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뻐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 음식점들은 이미 이 지역에 몇 개 있었어요. 스시집, 라멘집 같은 곳들이요. 하지만 한국 음식점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웠던 것 같아요. 에밀리가 한국 문화의 파워가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감탄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이제 K-푸드까지 한국 문화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줄에서 만난 한 대학원생은 한국 음식의 특징이 발효 음식이 많다는 거래요. 김치 같은 프로바이오틱스가 건강에도 좋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줄은 더욱 길어졌어요. 우리 뒤로도 계속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섰거든요.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도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개점 10분 전쯤 직원들이 나와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모두 한국 분들이었는데 정말 친절해 보였어요. 한 분이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곧 문 열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떨렸어요. 드디어 한국의 맛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다가온 거죠. 마이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보니까 정말 맛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한류의 실제 영향력을 이렇게 직접 체감한 건 처음이었어요. 단순히 음악이나 드라마를 넘어서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순서가 왔어요. 저는 당연히 가장 대표적인 메뉴인 리아 불고기 버거를 주문했습니다. 친구들도 각각 다른 메뉴를 시켰어요. 마이크는 새우버거, 톰은 비빔 라이스 버거, 에밀리는 저와 같은 불고기 버거를 선택했어요. 주문을 받는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처음 오신 건가요? 불고기 버거 정말 맛있어요. 라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에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매장 분위기를 살펴봤어요.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에 한국적인 요소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한국 전통 패턴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어우러진 장식이 있었고 K-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어요. 불고기 버거를 받아든 순간 외관부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맥도날드 빅맥과 비교해보니 패티 색깔도 다르고 소스의 느낌도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첫 한 입을 베어 문 순간, 와, 이게 뭐야? 완전 다르잖아. 저는 감탄사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불고기의 맛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버거와도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미국 버거들은 대부분 짠맛이 강하고 단순한 편이잖아요. 하지만 이 불고기 버거는 복잡하고 섬세한 맛의 층이 있었어요. 달콤함 속에 깊은 감칠맛이 숨어 있었고 야채들과의 조화도 완벽했습니다. 친구들 반응도 비슷했어요. 마이크는 새우버거를 먹고 진짜 새우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네. 미국 버거에서는 상상도 못했어. 라고 말했어요. 톰은 비빔 라이스 버거를 먹으며 이건 버거인데 건강한 느낌이야. 야채가 이렇게 많은데도 맛있다니. 라고 감탄했고요. 에밀리는 저와 같은 불고기 버거를 먹고 있었는데 눈을 감고 천천히 씹으면서 이런 맛이 있다는 걸 왜 몰랐지? 이게 바로 한국의 맛이구나. 라고 말했어요. 평소에 K-팝을 좋아하던 에밀리에게는 더욱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인앤아웃 버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가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된 순간이었어요. 물론 인앤아웃도 맛있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맛이었습니다. 더 정교하고 더 복합적이고 더 만족스러웠어요. 한 입, 두 입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이 발견됐어요. 불고기 소스의 단맛, 양파의 아삭함, 상추의 시원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미국 버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섬세함이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가족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아빠가 이거 진짜 맛있네. 우리가 아는 버거랑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자 아들이 아빠, 한국 음식 대박이에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맛있는 버거의 기준이 얼마나 좁았는지를요. 한국 사람들이 40년 넘게 사랑해온 이 맛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진짜 맛을 추구한 음식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대박. 진짜 맛있어. 이런 게 진짜 버거지. 를 연발하면서 먹었던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새로운 맛의 발견은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롯데리아에서 나오면서 저희는 모두 흥분 상태였어요. 너무 맛있었거든요. 에밀리가 이거 인스타에 꼭 올려야 해. 라고 말했고 우리는 매장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불고기 버거를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어요. 미국에 한국 버거가 왔다.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진짜 대박이다. 지금까지 먹어본 버거 중 최고. 해시태그 롯데리아, 해시태그 KBURGER, 해시태그 불고기 버거, 해시태그 한국 음식, 해시태그 플러턴 맛집. 처음에는 평소처럼 몇 개의 좋아요나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대박이 났더라고요. 좋아요가 500개가 넘었고 댓글도 100개가 넘게 달려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제 스토리였어요. 롯데리아에서 먹는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5,000번을 넘었어요. 평소에는 100번도 안 되던 조회수였는데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다음 날 수업에 갔는데 평소에 말도 안 하던 동기들이 다가와서 너 어제 한국 버거 먹은 애지? 어땠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학교에서 유명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경영학과 선배가 제이슨, 너 마케팅 재능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의 포스팅으로 이렇게 화제를 만들다니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롯데리아의 홍보대사 역할을 한 셈이었죠. 마이크와 톰, 에밀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특히 K-팝 팬인 에밀리는 더 대단했어요. 그녀의 게시물에는 언니 한국 음식까지 도전하다니 최고! 라는 댓글들이 달렸거든요. 정말 신기한 건 일본 음식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스시나 라멘 먹었을 때는 그냥 평범한 반응이었는데 한국 음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더 신선하고 화제성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지역 한국인 커뮤니티에서도 제 게시물이 공유됐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계 미국인 분들이 미국 학생이 우리 음식을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정말 기쁘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학교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 음식점 개점에 대한 학생들 반응을 취재하고 싶다면서 인터뷰를 요청하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정말 좋은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롯데리아는 단순히 새로운 버거집이 아니에요. 한국 문화를 맛볼 수 있는 곳이죠. K-팝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K-푸드는 우리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그 기사가 나간 후에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학교 게시판에는 롯데리아 가본 사람 이라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고 다들 후기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이었죠.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제가 갑자기 학교의 핫플 발견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친구들은 저를 제이슨 푸드 크리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새로운 맛집 정보를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한국 음식의 힘을 SNS를 통해 직접 체험한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하나의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제가 SNS 스타가 된 지 며칠 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시아계로 보이는 남학생이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롯데리아 포스팅 올린 제이슨 맞나요? 그 학생이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에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한국 사람을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민준이는 정말 친근하게 웃으며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너 롯데리아 간 애구나. 진짜 반가워.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내 포스팅 봤는데 진짜 감동이었어. 미국 사람이 우리 음식을 이렇게 좋아해 주다니. 민준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롯데리아가 한국에서는 40년 넘은 브랜드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거든요. 롯데리아는 우리에게 추억이야. 민준이가 설명해줬어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가던 곳, 친구들과 만나던 곳, 연인과 데이트하던 곳.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 담긴 곳이지. 그런 곳이 이제 미국에도 온 거야.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단순히 패스트푸드점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문화와 추억이 담긴 곳이었던 거죠. 제가 먹었던 불고기 버거 하나하나에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준이는 불고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불고기는 불과 고기를 합친 말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불에 구운 게 아니라 양념에 재워서 볶거나 구운 거야. 간장, 설탕, 배, 마늘, 참기름 같은 걸로 양념하지.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이유야. 와,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맛이 났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미국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조리 철학이었어요. 단순히 고기를 굽는 게 아니라 여러 재료들의 조화를 통해 깊은 맛을 만들어내는 거였죠. 민준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한국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서울의 야경, 한강, 경복궁, 그리고 다양한 한국 음식들. 이게 우리나라야. 작은 나라지만 정말 역동적이고 맛있는 음식이 많아.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명동이나 홍대 같은 곳에서 현지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어요. 롯데리아도 한국에서는 어떤 느낌일까? 하고 궁금해졌죠. 민준이는 한국의 다른 음식들도 소개해줬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삼겹살, 치킨, 떡볶이. 정말 많아. 그리고 각각 다 독특한 맛이 있지. 일본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야. 그때 민준이가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음식은 섬세하고 깔끔하다면 한국 음식은 역동적이고 맛이 강해. 우리는 맛있게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자연스러워. 저는 그 말에 완전히 공감했어요. 롯데리아에서 불고기 버거를 먹을 때도 자연스럽게 와, 맛있다 라고 소리가 났거든요. 그게 바로 한국 음식의 매력이었던 거예요. 민준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K-팝이나 K-드라마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한국이 이렇게 풍부한 음식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제가 말했더니 민준이가 웃으면서 고마워. 내가 우리 음식을 좋아해줘서 정말 기뻐. 이게 바로 문화 교류지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뭔가 특별한 걸 경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만난 거였죠. 그리고 그 만남이 새로운 우정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한국 마트 구경 갈래? 한국 라면이나 과자 같은 것도 사볼 수 있어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민준이와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저는 그에게 미국 생활 적응하는데 도움을 줬어요. 롯데리아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깊어질 줄 몰랐어요. 민준이와의 만남 이후 저는 가족들에게도 롯데리아를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주말에 부모님과 여동생 사라가 학교에 놀러 온다고 했을 때 저는 롯데리아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또 버거야? 아빠가 처음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면 충분하지 않나? 아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국 음식이라고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열심히 설득했어요. 엄마는 아들이 그렇게 추천한다면 한번 가봐야지라고 하셨고 14살 여동생 사라는 오빠가 인스타에 올린 그 버거 나도 먹어보고 싶었어 라고 했어요. 토요일 점심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롯데리아에 갔어요. 개점 초기에 긴 줄은 없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가족들은 매장 분위기부터 신기해했어요. 정말 깔끔하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일본 음식점보다도 모던한 느낌이야. 메뉴를 보던 아빠는 불고기 버거, 새우 버거, 비빔 라이스 버거. 이름부터 독특하네라고 하셨어요. 저는 각 메뉴에 대해 민준이에게서 들은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빠는 새우 버거를, 엄마는 비빔 라이스 버거를, 사라는 저와 같은 불고기 버거를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족들과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요즘 한국이 정말 핫하더라.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회사 동료들도 한국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해.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제가 민준이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작은 나라지만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음식도 그중 하나고요. 드디어 음식이 나왔어요.
가족들의 첫 반응을 지켜보는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저처럼 감동받으실까? 아빠가 새우버거를 한 입 드시더니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이거, 새우가 진짜 들어있네. 이렇게 많이. 미국 패스트푸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새우가 들어있었거든요. 엄마는 비빔 라이스 버거를 드시고 헬시하면서 맛있어. 라고 감탄하셨어요. 야채도 많고 소스도 느끼하지 않고. 이런 버거는 처음 먹어봐. 가장 큰 반응을 보인 건 사라였어요. 불고기 버거를 한 입 먹더니 오빠, 이거 진짜 대박이다. K-팝처럼 K-푸드도 대박이네. 라고 소리쳤어요. 요즘 10대답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빠는 계속 새우버거를 드시면서 감탄하셨어요. 이 정도 퀄리티라면 가격도 비싸겠네. 라고 하셨는데 가격을 알려드리니까 더 놀라셨어요. 이 품질에 이 가격이라고? 정말 합리적이네. 엄마는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는구나라고 하셨어요. 각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단순히 배만 채우는 음식이 아니야.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나눈 대화가 정말 의미 있었어요. 아빠가 아들아, 내가 이런 걸 발견한 안목이 있다니 기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앞으로 다양한 음식 문화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네라고 하셨어요. 사라는 이미 다음에 언제 또 올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다음엔 다른 메뉴도 먹어보고 싶어. 친구들한테도 자랑할 거야. 집에 가는 길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네. 음식 하나로 이렇게 문화를 느낄 수 있다니. 엄마도 일본 음식도 좋지만 한국 음식은 뭔가 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라고 하셨어요.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한국 음식에는 정말 생명력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사라가 자기 인스타그램에 롯데리아 사진을 올리면서 해시태그 언니 오빠들 나라 음식, 해시태그 한국 최고, 해시태그 불고기 대박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10대의 솔직한 반응이 정말 귀여웠어요. 가족 모두가 한국의 맛에 빠져든 그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단순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족과 나눈 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함께 경험한 거였죠.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 가족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롯데리아를 처음 경험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롯데리아는 이제 일주일에 2번은 가는 단골 맛집이 되었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에밀리와 데이트할 때도, 공부하다 출출할 때도 롯데리아였죠. 메뉴도 이제 다 섭렵했어요. 불고기 버거는 여전히 제일 좋아하는 메뉴지만 새우버거의 바삭함, 비빔라이스 버거의 건강함도 각각의 매력이 있었어요. 직원분들도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 또 왔네요. 하며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더 놀라운 변화는 제 진로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막연하게 미국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롯데리아를 경험하고 민준이와 친구가 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나중에 한국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섬세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다면 그들의 비즈니스 마인드는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걸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민준이가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가르쳐줬는데 점점 더 배우고 싶어졌어요. 학교 외국어 센터에서 한국어 강의를 신청했고 유튜브로도 독학하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말들을 배우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롯데리아에 가서 한국어로 인사하면 직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어 공부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랑스럽게 네,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민준이는 제 변화를 보고 정말 신기해했어요. 제이슨, 너 진짜 한국에 푹 빠졌구나.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놀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일본 문화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한국 문화는 뭔가 달랐어요. 더 역동적이고 더 에너지가 넘쳤어요. K-팝의 파워, K-드라마의 감동, 그리고 K-푸드의 맛까지.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도 바뀌었어요. 퓨처 코리언 비즈너스 파트너라는 문구를 추가했거든요. 친구들은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는 응원해주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도 제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갖고 언어까지 배우려는 열정이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한국어 학원 등록비도 지원해 주셨어요. 여동생 사라는 아예 K-팝 팬이 되어버렸어요. 오빠 덕분에 한국에 관심 갖게 됐어. 라고 하면서 BTS, 블랙핑크, 뉴진스 노래를 매일 들었어요. 가족 모두가 한국 문화에 빠져든 거죠. 대학교 3학년이 끝나가면서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4학년 때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졸업 후에는 한국 기업 인턴십에 지원하는 게 목표였어요. 민준이가 한국 대기업들의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줬어요. 삼성, LG, 현대, 롯데. 정말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내 열정이면 충분히 가능해라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1년 후, 저는 정말로 한국 기업 인턴십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었어요.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제 한국 사랑은 플러턴의 작은 버거 가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쓰면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평범한 화요일 아침, 학교 가는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간판 하나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롯데리아에서 먹은 불고기 버거 하나가 제게 새로운 꿈을 선물해 준 거예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거였죠. 지금도 롯데리아에 갈 때마다 그날의 감동을 떠올려요. 첫 한 입을 베어 문 순간의 놀라움, 친구들과 함께 대박, 을 외치던 순간, 가족들과 함께한 따뜻한 시간들. 평범한 미국 대학생이었던 제이슨 미첼이 한국을 꿈꾸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 그 모든 것이 한국의 작은 버거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K 버거가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어요.